네, 이제 정관병 예비역 공군 소령의 자서전 한국전쟁 참전 수기죠. 이름 그대로 제목은 한국전쟁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국민방위군에서 벗어나서 이제 공군으로 옮기는 과정을 자세히 넘어갈 차례입니다. 하여튼 부산 피난 시절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모든 임시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방위군이 이제 해체되고 하는 과정을 또 자세히 설명하면서 공군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장면을 서술했습니다. 책에서는 그 12장 중공군 후퇴 철의 삼각지 전투. 내가 근무하던 방위군 대대본부는 하양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었다. 포고령에 따라 4월 30일에 방위군이 해체되었고 그 다음날 대구의 방위군 사단본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신병교육대 교관인 방위군 장교들에게 온 질문지였다. 방위군 중위에서 육군 소위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가부를 결정해 답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중위에서 소위로 바꾼다면 1계급 강등이기에 나는 즉시 그 불안에 서명했다. 화가 나고 분해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먼 거리를 1개 중대 200명을 데리고 무사히 이동했다. 어디 그뿐인가? 낙동강 전투에서 죽은 인민군들의 무기를 500정 이상 노획해 대구의 사단본부로 가져오는 공을 세워 중위로 특진했던 게 아닌가? 대구에 도착해서는 방위군을 훈련시키는 교관으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계급 강등에서 육군 소위로 가라는 것이었다. 나는 군사훈련을 철저히 이수하고 임관하였다. 육군 소위가 아니고 방위군 소위로 임관할 때 나는 같은 육군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었다. 지금 방위군 해산이라는 수치심이 나의 가슴을 찔렀다. 나는 방위군 중위계급장을 떼어 던져버렸다. 이런 군대가 어디 있고 이런 국가가 어디 있을까? 나는 심히 불쾌했다.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카빈 소총도 바로 반납하고 군복 상의와 모자를 벗어 던졌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저 많은 방위군 장정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버림받은 그들이 고향을 찾아갈 수는 없었다. 여비 한 푼 없이 몇 기씩 굶고 있는 처지에 뿔뿔이 흩어져 막연하게 어디로 갈 것인가?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37도선 평택 남방까지 밀어닥치고 있는데 전선을 뚫고 북쪽 서울로 가란 말인가? 중공군이 어디까지 내려온는지는 저희들은 초등학교 때 벌써 배웠습니다. 평택 부근 서정리가 그까지 중공군이 내려왔다고 배웠는데 요즘은 그런 걸 아예 배우지를 안 했을 겁니다. 저희들은 한이 서정리까지 내려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죽음의 행렬, 해골들의 행렬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던가. 6.25 전쟁사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정확하게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군 통수권조와 국방, 내무, 경제, 법무 등 정부 요인들이 20만의 방위군 장정들을 너무나 등한시하였던 것이다. 30만 방위군을 일찍이 제대로 훈련시켜 일선으로 내보냈다면 때로 달려드는 중공군을 쉽게 물리쳤을 것이다. 현재 미국의 방위군 제도는 내셔널 가드 제도죠. 6회 공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역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방위군 설치법에 따라 현역과 통일한 계급 체계에 동일한 보수를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 은퇴 후에 복무기간을 계산해서 연금을 받는다. 는 점도 현역과 같다. 단지 임무 수행 장소가 국내인가 국외인가가 다를 뿐이다. 유사시에는 방위군도 해외에 파견되어 전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역과 같다. 90년대 미국 대통령이던 부시는 6.25에 공군 조종사로 참전했고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해가지고 참 격추돼가지고 잠수함에 구출된 적이 있죠. 조지 W. 허버트 부시죠. 아버지 부시. 그리고 그 아들인 부시 대통령은 공군 방위군 조종사였다. 전시나 비상상태가 아닐 때만 미국의 방위군은 소속이 현역과 다를 뿐이다.
6.25 당시 우리나라가 좋은 뜻으로 방위군 설치법을 제정했으나 현재 미국 방위군과 달리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해산되고 만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커다란 과오였다. 37도선까지 내려왔던 중공군이 유엔군과 한국군의 반격을 받고 다시 후퇴하기 시작했다. 미국 공군 전투기들의 폭격으로 낮에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급로 차단으로 식량 조달이 끊어지고 군수물자 부족으로 사기가 떨어졌다. 양식과 보급품 부족으로 끼니를 잊지 못한 중공군과 인민군은 그저 도망치기에 바빴다. 배고픈 상태로 전쟁을 계속할 수 없었던 중공군과 인민군은 후퇴하기 시작했고 38선을 넘어 북한 땅으로 도망치기에 바빴다. 주로 인해 전술을 쓰며 야간에만 작전을 하던 중공군은 4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고 38선 이북으로 후퇴하게 되면서 휴전을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제공권을 상실한 중공군은 야간 작전만으로는 한 번도 전장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학도 의용군으로 지원 입대하여 장교 OCS Officers Candidate School, 그게 간부 후보생 학교 군사훈련을 마치고 방위군 소유로 인간했던 내가 국가의 제의대로 육군 소유의 길을 선택했더라면 최전방 전선에서 용감히 싸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방위군이란 틀 안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했던 탓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도 명예롭지 못한 해산이란 현실에 놓이게 된 한낱 방위군의 일원이 되고 말았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면 어떤 불행도 달게 받겠지만 그것은 절대 아니었다. 방위군이 해산된 지금에 와서 다시 소위로 강등시켜 육군에 편입시키겠다는 발상 자체에 자존심 상했던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대구까지는 멀지 않은 거리였다. 아무도 오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이 하양국민학교에서 대구까지 맹목적으로 걷기 시작했다.